이번 시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후 부작용인 혈전증에 대해서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는 공고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먹지 말라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전증 자체가 매우 드문 질환이다. 보고된 거로는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희소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약을 먹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혈전증 증상이 발생한 사람만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세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 후 발생하는 혈전증 예방에 아스피린이 효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증이 매우 드문 질환이다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10만 명당 1명이라는 것은 사지마비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말한 것이고 덜 심각한 증상을 합하면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59세 남자분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2주 동안 지속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백신 맞은 후부터 그랬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8세 여자분은 백신 맞은 후부터 심한 두통,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맥박이 빨리 뛰는 거죠. 복통, 구역 등이 주사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저를 찾아왔고요. 이 58세 여자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50세 남자분은 주사 3일째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혈전증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이게 사실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특효약이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혈전 증상은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 혈관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60% 이상 좁아져야 그 좁아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혈전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60% 이상이 좁아져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정맥만 좁아진 것이 아니고 모든 혈관이 다 좁아졌다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혈전증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해야 치료가 될 것이며 이것이 완벽히 치료가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비유를 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성냥불이 있을 때 예방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고 또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므로 함부로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사실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그래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저렴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혈과 기관지 경련인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의사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사실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세 번째 주장, 주사 후 발생하는 혈전증 예방에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저의 의견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게 몇 달이 걸릴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스피린을 먹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스피린은 기전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을 평소 복용하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증상도 가볍고 치료 효과도 좋았고 예후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피린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아닙니다. 혈전증 예방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봐서도 기전을 봐서도 아스피린을 백신 주사할 때 예방적으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 부작용, 혈전증이 두려워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백신을 맞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증 발생 빈도를 보면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무려 5명당 1명, 약 20%가 혈전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혈전증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 10만 명당 1명이라고 하는데 심각하지 않은 경증까지 합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겠죠. 하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빈도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환자 사망 통계를 봅니다. 전 세계를 보면 1억 6,200만 명이 걸려서 33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약 2%의 사망률을 보이고 한국은 13만 1000명이 걸려서 1896명이 사망했습니다. 1.4%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서 사망을 한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후유증이 76%나 됩니다. 심한 피로감, 수면장애, 탈모, 호흡곤란, 불안, 우울증, 다양한 증상이 있고 심한 피로감이 얼마나 심한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후유증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백신을 맞은 후에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염 증상이 매우 가볍고 중증 환자가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면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월 통계가 입원자가 16명, 0.002%, 사망자는 0명.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후에 감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 감염력이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맞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혈전 예방 효과를 증가시키는 노력들. 좀 전에 아스피린이 혈전을 예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C, 과격한 운동 금지, 금주, 그리고 이런 음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투여하시면 체내 염증이 적어져야 합니다. 염증이 많이 있으면 혈전증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곁들이시면서 혈전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